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훈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 10월 14일이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중 금융부문 후속 조치 시행에 관한 자료를 냈습니다. 이제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주택 매매, 임대업자 모두에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 40%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불법 거래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규제 내용과 부동산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금융당국이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 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TV 40% 규제가 이제는 다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외 대상도 좀 있습니까? 네, 규제가 시행된 하루 전날이죠. 10월 13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서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그리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14일 이후에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경우는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당국은 행정지도로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10월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에 1월 안에 개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중에서 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규제, 이것 말고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까? 네, 전세대출 공적 보증 제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인데요. 앞서 당국은 갭투자 차단 차원에서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 대상을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여유 자금이 있는 무주택자가 보증을 끼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에 해당 전세대출금을 9억 원 이상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의도가 한마디로 공적 지원을 받아서 갭 투자하는 걸 막겠다는 거죠? 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집을 사고 동시에 전세자금 보증까지 받아서 전세로 사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해 9억 원 이상 고가의 주택을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개정안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사람이 전세자금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보증료를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 대출 연장은 물론 신규 신청 모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예를 좀 들어볼까요? 보증료가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예컨대 2억 5천만 원짜리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 보증료율은 연 0.18%입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한다면 0.2%포인트를 더해 보증료율이 0.38%로 높아집니다. 그럼 만약에 그보다 2배, 그러니까 4년 전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0.4%포인트를 더해 보증료율이 연 0.58%포인트로 높아집니다.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기본 보증률을 적용을 하면 45만 원이지만 가산 보증률을 적용을 하면 각각 95만 원, 145만 원으로 보증료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이게 전세자금 보증료가 높아지는 데에는 어떤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합니까? 네, 우선 소득기준 초과와 보금자리론 동시 이용밖에 없는데요. 보금자리론 동시 이용의 가산 비율이 소득기준 초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요것도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1주택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가산 비율은 0.05%포인트입니다. 게다가 전세자금 보증료는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2년마다 선불로 내야 하기 때문에 보금자리론과 전세자금 보증을 함께 받으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에 보금자리론과 또 전세자금 보증을 동시에 쓰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보증료를 더 내게 하려는 건 이게 전세 대출을 통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공기업의 지원을 받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혜택이 크기 때문에 동시에 받는 건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는 동시 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산 보증료를 부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정부가 갭
투자 차단을 위해서 이렇게 관련 대책을 좀 내어놓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쏟아지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이번에는 또 이상 거래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2019년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막아서 이상거래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거래 위축과 업계 반발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역대 가장 많은 기관이 지금 참여를 한 것 같은데요. 얼마 동안 실거래 자료에 대한 고강도 집중 조사가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조사는 앞으로 12월까지 약 80일간 실시됩니다. 조사 지역은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전체이고요. 이 중에서도 강남 4구에 속하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그리고 서대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최근 시장 과열 징후가 포착된 8개 자치구는 집중 조사 지역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대출을 규제하고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고가 아파트 위주로 청약 시장이 또 과열되고요. 그리고 매매 시장이 들썩이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한 정부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에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와 갭투자, 이상거래 의심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9.13 대책의 안정적인 시장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맞춤형 대응 및 보완책으로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뭐 단속으로 인한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위기상 거래 위축이 뭐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제출 의무가 있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당장 거래를 꺼리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 불분명한 거래는 좀 줄어드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8월 이후에 거래 신고 건 중 수십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자기 자금 없이 차입금과 임대 보증금만으로 매입한 차입금 과다 거래나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의 거래 등도 주된 타깃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역대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한 만큼 뭐 최대한 부작용 없이 시장 안정화를 좀 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도 좀 살펴볼게요. 상황 좀 전해 들어볼까요? 네, 시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침체 상황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의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매매 거래 지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매매 거래 지수는 0.63으로 기준선인 1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분위기가 더 좋지 않죠. 네, 서울 서초는 0.37, 강남은 0.40, 노원은 0.44를 보였습니다. 또 성남 분당이 0.27, 안양 동안도 0.40 등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들을 기준 거래값 대비 절반 미만의 거래를 보였습니다. 네, 뭐 이렇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이게 단속은 점점 더 강력하게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요. 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지난 10월 14일부터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상대로 부동산 시장 합동 현장 점검반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 대상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자 중 주요 과열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겁니까? 방법도 좀 들어볼까요? 네, 따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래가 많거나 이상거래 의혹이 있는 중개업소를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아, 불시 방문 단속. 과연 이게 현장에서 괜찮을까요?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물론 업계는 이와 같은 단속을 시행하면 개점 휴업하는 중개업소가 늘어나고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네. 또 정부 정책이 거래를 지나치게 옥죄는 방식으로만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요. 억울하면 조사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계약서에서 문구가 하나 누락되거나 체크해야 할 것을 체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등 투기와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만 원이 나오니까 차라리 문을 닫는 곳이 많은 것이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뭐 무조건 모두가 다 공인중개
혹은 업소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될 텐데 이런 거래 시장 압박 기조가 내년부터는 더 본격화될 전망이라고요? 네, 국토부는 국지적인 시장 과열과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발생 시에 즉시 조사에 나서는 상시 조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 2월 21일부터는 국토부와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신설해서 전국 단위의 이상 거래 즉시 및 상시 조사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금융부문 그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후속 조치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주택 임대 개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규제가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 조사에 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물론 필요한 규제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는 건 반길만 하지만 이로 인해서 어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거나 혹은 이 자율경제 시장이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